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60세를 넘기셨거나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80세를 넘었다면, 즉 건강 수명을 초과한 삶의 시점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축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반박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80세의 적은 높고도 단단하다는 말처럼 이 시점을 접어들면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80세 이후에도 여전히 일용한 걸까요? 오늘 저는 일본의 노년 전문의사인 와다 히데키 박사의 책 80세의 적을 통해 깨달은 지혜로운 노년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생각하며 해왔던 행동들이 되려 부모님께 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 시각으로만 판단했던 태도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노년에 대한 상식을 뒤엎는 내용들이 많아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50대, 60대, 70대 분들께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 곧 100세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건강 수명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든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까지 오래 사는 것, 즉 찬수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80세의 적이라는 책에서 배운 3가지 삶의 자세를 통해 대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통찰과 지혜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지혜, 건강은 병을 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쁜 습관을 끊고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려 합니다. 물론 이런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이후에는 더 이상 무조건 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느냐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피곤할 땐 쉬고 먹고 싶은 것은 너무 제한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고 내 컨디션에 존중해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 지침을 넘어서 삶의 태도 전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 삶의 지혜, 정신의 건강이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건강은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 뒤에는 정신의 안정과 마음의 건강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80세의 적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건강 염려증에 시달립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혹시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삶의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이제는 마음의 여유와 삶에 대한 신뢰가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작은 전화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삶의 지혜,
관지의식은 노후를 직진하는 기둥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는 떠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의 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혼자가 되면 병이 빨리 찾아오고 날이 줄어들면 마음도 다치게 된다. 노년기야말로 새로운 관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작은 고인에 나가 차를 마시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뒤지우리며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삶의 온도를 따뜻하게 지켜지는 신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인간관계가 유지되면 그 자체가 우리의 면역력과 활력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삶의 지혜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배운 건강 30, 효도 방식, 삶의 철학이 80세 이후에도 그대로 통용되리라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은 나이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하며 노년에는 노년다운 삶의 리듬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치밀하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한 82세 어르신께서는 리모컨을 가방 안에 두고도 한참 동안 그 위치를 찾아 헤매셨다고 하셨죠. 이런 에피소드들에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불안한 감정도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생로병사의 거대한 적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80세의 적은 그만큼 크고 단단하여 우리가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80세의 적을 지혜롭게 넘을 수 있다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0세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네 가지 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적을 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화의 적을 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치매와 인지장애의 적을 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80세의 적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서글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이 누워버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와다시게티 박사의 책을 바탕으로 80세의 적을 잘 넘는 방법을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80세의 적을 함께 튼튼히 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현재 80대에 접어든 분들은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70대까지는 꽤 이용할 수 있지만 80세를 넘어서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80대에 접어들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 수치보다 비정상 수치가 더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정상 수치는 사실 평균값에 가까운 수치일 뿐입니다. 비정상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를 의미하며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 체중,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해도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비정상 수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다는 점을 이기셔야 합니다. 사실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건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와 히데키 박사가 오래도록 근무한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그곳에서는 매년 약 100명의 일리를 시구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도 그중 하나인데요. 85세 이상의 일리를 보고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받고 식단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본인 몸 상태에 맞는 관리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암이 발견되었지만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고 해도 통증이 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고령자에게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발견되었을 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암을 지닌 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은 서서히 진행되며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치료를 시도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암 치료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치료 후 체력이 크게 떨어져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자신의 상태와 나이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하게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암에 걸리지 않도록 식사를 제한하거나 술과 담배를 삼가려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면역력이 더 좋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절제와 건강 고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들이 많지만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몸이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잠지의 기능이 저하되면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염분이 그렇습니다. 염분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성분으로 염분이 부족하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배출하여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 저장 능력이 떨어져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러 병의 씨앗을 몸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병이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일 바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승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남지 않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인지 잔일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인지 잔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다만 고령자의 인지 잔일은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개 그 변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잔해가 발현된 후에도 그 진행은 계속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남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고령자들은 대부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지 잔해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30대 이후부터 근력이 쇠약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며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60대에서 인지 잔해를 겪는 사람은 약 2%에 불과하지만 70대 초반에는 3에서 4%,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인지 잔해를 경험합니다. 80대 초반부터는 20%를 넘어서며 이 시점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가 되면 60%, 95세가 되면 약 80%의 고령자가 인지 잔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은 그저 전화 없는 따분한 일상을 보내는 것보다는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죠. 한 90대 어르신은 평생을 곱게 자라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며 지낸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 잔해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참는 것도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이 일어나면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의외일 수 있겠지만 반대의 틀리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으로 단명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80세까지 담배를 피웠다면 그 이후에 금연한다고 해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80대를 앞두고 너무 심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에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30분 정도의 가벼운 집 앞 산책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배우자를 잘 챙겨야 합니다. 80대에 접어들면 배우자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행복입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나면 자식들은 결국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오직 배우자일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큼 좋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생활에 바빠서 자주 얼굴을 비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자식들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지 마련이죠. 특히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힘듭니다. 따라서 제호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함께 사는 제호자만큼 남은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를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호자와 함께 흥에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노후의 최고의 자산은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범위가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그때까지 배우자와 함께 만든 즐거운 추억들입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함께 추억을 쌓고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동안 함께한 추억과 사랑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식이나 다른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잘해주고 함께 추억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약은 적당히 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약을 달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약들은 그 효능이 매우 좋아서 약을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그 약효가 나타나면 수치를 조절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약이 좋은 효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적당한 약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을 많이 복용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 하십니다. 하지만 수치를 낮추더라도 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지죠. 여러 과를 돌며 진료를 받다 보면 결국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 처방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결국 더 많은 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 외에도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책 80세의 덕의 저자이자 의사인 와다 시게치 박사는 약물 복용과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약을 얼마나 복용할지에 대해 잠시 멈추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배워나가세요.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리하지 말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모두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가지고 있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80세의 덕을 넘는 데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멈추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순식간에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80대가 되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인지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작정 집에만 있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인지 능력이 저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자기 암시를 거는 기억력이 실제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기억하려는 의욕이 없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 더듬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지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가벼운 산책이나 몸을 움직여 보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염병이 유행으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인지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세로토닌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행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뛰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세로토닌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만 갇혀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무력감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게 되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세로토닌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걷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지 않다면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가벼운 걷기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활동이 됩니다. 7번째, 나에게 맞는 의사를 알아두시라.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0세가 넘어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원래 약은 몸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느끼면 이건 좋은 약이니까 약을 끊고 죽고 싶냐? 고 말하는 의사는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가 느끼는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 의사보다는 제대로 된 의사는 약을 바꾸거나 약을 줄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눈높이에 맞추어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 있게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0대가 되기 전, 아니 그 전부터라도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받기 방법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의사라면 그 의사는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리적 피로감을 지는 의사라면 그와의 관계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기 위해 젊을 때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후의 삶,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80세를 넘기면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80세가 넘으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흘리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요?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을 지나면서 우리의 행복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서 인생 후반의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